예전에 올린 춤 영상 중에 너무 재밌고 선생님도 잘 가르쳐 주셔서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센터에 계속 다닐 거라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 신상에 문제가 생겼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되었고 엄마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센터에 들러 방송 댄스 등록을 취소하고 투석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투석 중인 엄마는 잠들어 있었고 일하러 가는 언니와 교대를 하고 엄마 곁에 앉았어요. 몇 번을 불러야 겨우 멍한 얼굴로 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고 다리가 아픈 듯 계속 뒤척이면서 아야 아야를 반복했어요. 다리와 발을 계속 주무르고 중간중간 엄마를 불러보았는데 초점이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혈압도 계속 떨어졌어요. 간호사들이 와서 말을 걸어도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투석 시간을 한 30분쯤 남겼을까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그만해야겠다고 간호사들이 얘기했고 엄마를 깨우기 시작했는데 잠만 자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거 의식 없는 거예요 라고 어떤 간호사분이 말했어요. 네? 이거 의식 없는 거예요. 이대로 집에 가면 오늘 위험해요.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은데. 또 응급실. 내가 내 손으로 119를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는 이 난리 틈에서 곤히 잠만 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4월 1일 다 거짓말이면 좋았을 만우절이었어요. 서울대병원은 한 번에 응급실을 들여보내준 적이 없었어요. 응급실을 그렇게나 많이 다녀도 매번 자리가 없다는 말만 했어요. 자기네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다니. 결국 밖에서 기다리면 뒤늦게 자리가 생겼지만 뭐 들여보내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참. 다행히도 고대병원에서 받아준다고 하여 고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소생실로 들어갔는데 수술한 곳, 아픈 곳, 문제 있는 곳 등 아는 거 다 이야기하는데 모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것들이라 고대병원에서는 왜 서울대에서 안 받아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각종 검사를 하는 내내 엄마는 일어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듯 했어요. 응급실 선생님은 엄마가 이대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어요. 내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고대에서 담도 관련 진료를 보았을 때보다 황달 수치가 너무나 높아져서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치료를 한 건지 알 수도 없으니 이곳에서는 뭔가 진행하기가 껄끄러운 눈치였습니다. 황달 수치는 13, 혹시나 암모니아 수치를 물어보니까 178이라며 매우 높다고 했어요. 간성혼수인가요?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보니까 관장하면 괜찮아진다고 하길래 그럼 관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서울대병원에 자기네가 연락을 해볼 테니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기다려보라고만 했어요. 그렇게 6시간쯤 각종 검사만 다 하고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다가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응급차를 타게 되었어요. 검사 비용만 한 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서울대 응급실로 온 엄마는 익숙한 응급실 5구역에 도착하자마자 희미하게 정신이 들었어요. 신기한 노릇이었습니다. 초점은 흐리지만 분명 의식이 조금 돌아왔어요. 다시 검사들, 그리고 수시간이 지나 관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자 먹는 관장약을 계속 주더라고요. 간성혼수라 불리는 간성뇌증은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에 있는 암모니아와 같은 독소가 제거되지 못한 채 뇌로 흘러들어가 뇌에 영향을 주어 의식이 저하되고 성격이나 행동이 달라지거나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예요. 보통 간경화 말기 단계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관장 후 암모니아 수치 140 정도로 조금 떨어졌고 암모니아 수치는 변을 봐야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관장을 해야 했어요. 4월 3일 간 진료를 본 교수가 와서 또 간이식 전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응급실 퇴원 후 간집중 치료실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의식은 조금씩 더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간집중 치료실에서의 주치의는 이전에 너무도 어렵게 진료를 잡았었는데 취소하라고 전화가 왔었던 바쁘고 유명한 그 교수님이었어요. 전원 관련 이야기는 자기는 들은 게 없고 일단 이곳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식후 3번 관장약을 2봉지씩 먹어야 해서 엄마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피부도 상할 대로 상하고 일어나 걷지를 못하게 하니까 답답하고 안 그래도 없던 몸의 근육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주치의는 뇌사자 장기이식을 원한다고 장기이식 센터에 말을 해두었다고 했고 공여자가 있다면 그 상담까지 함께 진행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누워서 할 수 있는 재활치료까지 함께 받게 되었어요. 분위기가 서울대병원에서 이식수술을 하게 될 것 같았는데 전원 관련해서 또 물어보면 가라고 할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3남매는 공여 의사가 모두 있었지만 동생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가정이 있는 몸이었기에 언니와 나는 우리가 먼저 검사를 받고 만약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동생에게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이식 공여자는 지방간이 있으면 안 되었기에 우리는 필수로 체중 감량이 필요했어요.
92kg 정도였던 나는 30kg 이상 빼야 정상 체중이 되는데 엄마가 나를 기다려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빨리 감량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도 컸습니다. 살을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빼야 되는 것에 대한 압박이 컸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다려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조영제 때문에 3일 연속으로 4시간씩 투석을 한 후 엄마는 완전히 기력을 잃은 듯 했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고 기운이 없었어요. 며칠을 초음파와 피검사, 엑스레이, 투석 등을 반복하면서 엄마는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 같았어요. 간성 혼수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을 뻗어서 떨림을 확인하는데 매번 손을 떨었어요. 혈압을 올리는 약을 먹어도 오를 줄을 모르고 또 승합기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혈관이 약한데 매일 뽑는 피검사와 항생제, 수액, 승합기 등 주사 바늘을 주렁주렁 달고 며칠에 한 번씩 또 바꿔야 하니까 팔다리가 모두 멍투성이가 되었어요. 의식이 어느 정도 돌아오고 간집중 치료실로 옮긴 후 며칠은 상태가 괜찮아 보였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도 찍어보고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앉아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기력이 없어지고 피로가 빨리 오는 걸 느꼈어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